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하남공정무역협의회 대표 맡고 있고요. 사실은 본업은 현대자동차 미사 오토스케에 있는 미사지점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걸 많이 명함을 안 드리다 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걸 잘 모르시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남공정무역협의회 상임대표 맡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이력은 하남 IMC 이사장을 했었고요. 저는 산골마을에서 사남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좀 가족이 많았는데요. 또 농부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15살에 뭐 서울로 상경해서 소년 노동자로 니틀 이재명 네, 노동자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뭐 봉제 공장이나 장갑 공장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학교 있죠.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사진이 뭐 일제시대 때 아니면 조선시대 때 사진처럼 이렇게 엄청 오래된 사진인데요. 제가 새벽 4시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또 봉제 공장을 그만두고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더 할애가 돼서 그래서 저녁 10시까지 이제 주경야독을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대학을 가보려고 준비를 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비를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새벽 시장에 나가서 배송 활동도 하고 또 막노동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이제 벌어져서 그 다음에 대학 입시에 응시를 해서 이제 건대 정외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때가 아마 이제 공장 생활할 때쯤일 것 같고요. 이때가 이제 대학생 시절의 사진입니다. 지금 두 번째 사진이요. 세 번째는 이제 현대자동차 다니면서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아마 이때 가장 예쁘게 제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교복을 입어본 날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그때 가족 사진이에요. 이제 큰 누나는 서울로 돈 벌러 갔었고요. 그래서 7남매 중에 6남매만 지금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여기서 연극을 제가 이제 모노르 드라마를 김옥분 선생님 때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내 인생이 어렵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살아왔는데요. 이제 제가 좌우명처럼 이제 생각하는 빈센트 반 고흐 선생님 아시죠? 그 형님이 시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이제 명언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인생이라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제 그런 말을 남기셨는데 저는 이 말을 항상 좌우명처럼 이렇게 마음에 담아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그때가 이제 87년 가장 학생운동이 뭐 80년대 격동의 80년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운동 전성시대였는데 체루카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친구하고 항상 등교길이나 하교길이 체류탄으로 범벅이
있었죠. 근데 민주화 운동, 호원철폐, 통일운동, 노동운동이 아주 뭐 붐을 이루던 시대였고, 이제 제가 건대를 다녔는데, 건대 18 건대 항쟁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뭐냐면, 한 날 동시에 구속자가 가장 많은, 1,550명 정도가 동시에 구속을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구속을 했느냐. 25개 서울 지역, 경기 지역 학생들이 건대에 모였는데 그 건대에 모인 학생들을 에워쌌습니다. 모든 경찰 병력을 전부 동원해서 건국대학교를 뺑 둘러서 에워쌌어요. 그리고 헬기를 띄우고 그래서 학생들을 체육가스나 뭐 저기로 다, 그래서 4일간 거의 전쟁 같은 경찰 병력과 학생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다 끊기고 그렇게 이제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이제 학창 시절에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등록금을 매번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 등록금 새벽 배송이다 뭐 이런 알바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취업 준비도 하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해보고 뭐 이렇게 언론사 시험도 준비해보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이제 그냥 기업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 유통업체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직장을 정규직으로 들어간 첫 이제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농산물 배송을, 새벽 배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농촌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구매부,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항상 이제 새벽에 가서 또 일을 하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영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 학교급식, 캐터링 이런 식자재 납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붐을 이루던 시작점이었던 시기여서 학교들이 전부 이제 캐터링 업체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 급식이 이제 제공되어질 무렵이라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붐을 이뤘던 사업인데 저는 사업가의 재능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갈 길이 아니다 해서 한 1년 반, 2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요. 이제 현대자동차에 모집 공고가 직원 모집 공고가 있어서 거기서 응시를 해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상당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많고 또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사실 갈등도 1, 2년간은 무척 심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도 막 다른 데다 이력서를 내보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천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세금자에 부자에 이룰성자거든요. 그래서 쇠를 팔아서 돈을 벌어라, 이런 자동차를 팔아서 부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천직이구나 해서 열심히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기본, 인간관계의 기본이 사실은 영업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영업 부분을 열심히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해서 1, 2년간 상당히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최우수사원, 전국 판매왕이라고 얘기하죠. 최우수사원도 되고요. 또 회장님 표창까지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외 연수도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진들이 지금 유럽에 폭스바겐, 벤츠, BMW를 직접 가서 이렇게 이제
연수했던 그 당시 사진입니다. 아까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사진은 사실 대학생 때 운 좋게 학생 연수단에 뽑혀서 이제 유럽 6개국을 16일 동안 이렇게 연수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유럽을 3번 가봤는데요. 제 돈 내고 간 적이 없고 전부 어떻게 운 좋게 그런 포상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요. 상당히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사회과학도 보고 그래서 항상 시민사회에 또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YMCA 활동, 참여연대 이제 당시 창립회원으로 이렇게 가입해서 참여연대 활동, 경실련 활동, 이제 여기 송파에 직장이 있어서 미래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강동에 있었죠. 천호동에. 거기 활동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후원이나 봉사활동에 많이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판매를 하고 나니까 한 15년 이렇게 판매만 하다 보니까 가정도 없고 뭐 정말 내 인생이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노동조합 활동 이제 판매 직군이 많이 이제 열악하고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상무집행위원으로 정책실장만 1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2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10년 동안을 했으니까 뭐 지회장은 맨날 바뀌는데 정책실장은 항상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제 거기서 배운 기회가 됐고요. 이런 시민사회 활동가로 이제 하남에 입성해서는 하남에서 본격적으로 뭐 초록 하남이나 화장장 문제가 이때 상당히 이슈가 돼서 화장장 문제에 이제 이때 제가 강동구에 살았었는데요. 하남에 이사 오지는 않았을 당시에요. 이제 풍산지구가 막 개발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화장장 문제가 불거져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가끔 길거리를 이렇게 이제 할 때, 투쟁할 때 같이 함께 도는 정도였었는데요. 본격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 유니온타워죠. 유니온타워가 만들어지면서 거기 이제 공대의 사무국장을 이렇게 우연히 맡게 돼서 유니온타워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하면서 이제 제가 가장 원래 거기에 수영장을 하나 넣고 싶다. 여론시설에 물론 여러 가지 반대를 많이 하던 가운데 수영장 하나는 꼭 주민 편의시설로 어차피 열을 생산하는 곳인데 수영장을 넣어달라 했는데 결국 안 되고 물놀이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 물놀이장도 않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남에서 처음으로 물놀이장이라도 만들어져서 위안이 됐고요. 이제 윤기숙 원장님이랑 환경교육공간을 꼭 만들어달라 시설. 물론 시의원님 여기 이제 연심 의원님이나 홍미라 의원님 뭐 더 큰 역할을 해주셨지만 뒤에서 저도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했고요. 나를 초등학교가 하남시에서는 첫 혁신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혁신학교를 만들 때 이제 학부모 단체의 영향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학생들을 이제 또 학생 교육을 이제
민주적으로 이렇게 바꿔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하면서 혁신학교를 이렇게 만들어냈던 게 상당히 큰 보람이었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이제 자문위원하고 하남 IMC의 이사장을 이때 이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봉사단이나 목화 체험활동 이런 비전 형성 교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고요. 하남 시민장학회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김상호 시장님이 이걸 교육재단으로 좀 이렇게 승격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조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다른 시흥시나 이런 쪽에 사례를 성남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하남 교육재단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제대로 자리매김 못하고 원래 이제 만들어진 취지와는 다르게 조금 뭐 명문 대학교 견학활동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또 뭐 그런 조금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 이제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이건 이제 뭐 청와대도 가고 국토부 세종시도 가고 이런 활동들을 홍미라 대표님 또는 이해상 대표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소기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걸 여러 가지 이제 소송 반대 투쟁을 계속했는데요. 결국 폐촉법은 개정을 하게 돼서 큰 위안이 됐습니다. 공정무역협의회나 이제 이건 홍미라 대표님이랑 이제 이강백 위원장님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 하남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민주평통 이제 통일에 제가 대학 때 졸업 논문이 통일에 대한 논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통일에 대한 관심은 항상 가져왔는데 이제 평통 자문위원 역할을 하면서 간사로 이렇게 또 집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다들 주는 상이지만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유공 표창을 받아요. 그런데 딱 끝나갈 무렵에 대통령이 아깝게 0.7%로 낙선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표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공개해보지 못했는데 카톡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찢어야 되나 아니면 근데 이제 또 그게 훼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에다 지금 공개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포럼이나 이제 토론회 활동을 이렇게 함께 해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를 성장시키는 큰 이제 밑거름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 걸 이제 바탕으로 김옥분 대표님께서 모노 드라마 연극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해서 연극 무대에도 쓰게 됩니다. 근데 너무 제가 이걸 하면서 야 정말 재능 없다. 그리고 연예인이라고 이제 딴따라라고 이렇게 폄하했던 가수나 또는 이런 배우들이 너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반성의 기회가 됐고요. 또 사진전도 전시회도 한번 해보고 또 독서 모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나누고 그래서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공정마을 여행 이 부분은 이제 공정무역 이런 활동을 해오면서 상당히 보람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뭐 여기 다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지만 사실
여러 포럼, 공정무역 포럼 또는 공정무역 마을여행 또는 평화통일 교육 포럼 이런 부분들 포럼을 많이 해왔는데요. 예, 가장 크게 제가 이렇게 느낌을 받았던 건 지구를 생각하는 여행, 모두를 위한 도시. 사실 이게 이제 국제 포럼을 하남시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동시 통역으로 통역을 통해서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홍미라 대표님 그때 상임대표 맡고 계실 때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보람이었고요.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저도 어느덧 정년이 3년 뭐 이 정도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생존 전략을 짜야 될 시기가 돼서 항상 고민하고 뭔가를 이제 배워야 된다는 강박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기후위기가 요즘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또 먹거리의 위기이기도 하잖아요. 가장 큰 부분이. 그래서 환경의 위기면서 먹거리의 위기라서 먹거리 문제에 대한 농업, 그러니까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시농업, 여기 팔당 두레생협이나 아이쿠 생협이나 또는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지구살림,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부분과 이제, 활동 함께 하면서 이제 먹거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어 있고요. 자전거를 이제 지난번에 아까 그 국제포럼에서도 그렇듯이 이제 공정 마을 여행을 이제 하남시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공정 마을 여행 코스를 아마 이게 이제 공정 마을 여행 코스 아마 저기 입구에도 있죠. 이걸 이제 하남 공정 여행 지도를 이렇게 제작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하남 지역에 6개 코스를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자전거 공정 여행을 이렇게 준비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또 마을과 이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직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조경 양성 과정도 이제 수료를 하고 유기농업 기능사도 따보고 또 도시농업 이제 관리사도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도시농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여기 사무실에 있는 여기가 옥상 정원이에요. 저희 미사리 사무실에 있는 옥상 정원인데 이게 한 10평 정도 됩니다. 꽤 넓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으로는 좀 작아 보이지만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채소류를 심고요. 여기는 꽃과 화초 또 이런 뭐 야채를 심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이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YWCA에서 하는 텃밭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주변 이웃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뭐 먹거리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또 나눔의 기쁨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현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총선에 출마했을 때 미사리를, 여기 지금 미사리 사진이지 않습니까? 미사리를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아니 저도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의원님이 되셨어야 되는데 안 되셔서 여기를 지금 K-팝 뭐 공연장을 만든다 또는 아파트를 짓는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망가뜨리겠다는 분이 계셔서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사실 더 투쟁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기회가 되면 정말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는 주로 자전거를 탑니다. 이제 시간이 나는 양평이나 또는 양수리까지, 시간이 작게 날 때는 양수리 아니면 이제 양평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동호회 활동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같이 움직여야 돼서 그래서 혼자 타고 있습니다. 혹시 타실 분 있으면 둘이 같이 타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 사실 너무 부족하게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게 아쉬운데요. 가족들 전체가 다 조합원이긴 하지만 여기 감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김용춘 감사님이 맡고 계시는데 흑곤이 1, 2호기 이렇게 개소식 사진이고요. 이제 사실 저의 꿈은 서울에 올라와서 소년 노동자로 살 때나 대학에 다닐 때나 이제 평범한 중산층 정도, 그러니까 평범한 가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있고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고 내 집도 하나 작은 집이라도 있고 뭐 자동차 정도 중고차라도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요즘 뭐 다 이루어졌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너무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기준 이렇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너무 이 물질 만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이상 중형차 소유,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 이상 한 차례 다닐 것.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랍니다. 대한민국에요. 근데 미국은요, 그 자본주의의 본사인 미국조차도 중산층의 기준이 자기 주장에 떳떳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미국이 이래요. 이제 중산층의 기준이요. 영국은 더 심해요.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사실은 이런 게 중산층의 정말 바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할 것,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할 것,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할 것, 남과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할 것. 이런 이제 중산층의 기준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이건 좀 뭔가 반성하고 새로운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떤 아프리카 청년이 자기는 꿈이 자기 나라 언어로 된 책과 논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세계에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답니다. 예, 아프리카나 아시아 뭐 저런 나라들이 자기는 그 현지어를 쓰지만 영어로 돼 있는 거 못 읽거든요. 일반 서민들은. 예, 그리고 뭐 중산층 이상 고위층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나 이제 자기 영어를 배워서 언어로 된 책과 논문을 읽을 수 있겠죠. 어, 그게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언어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이제 언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엄청난 행운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살이가 참 힘든데요. 좀 상식과 동떨어진 이상한 사람도 너무 많고 지구가 말라가듯이 인간성도 더 삭막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 10만 년 전에 원신의 유골에서 부러졌던 다리뼈가 붙어 있는 화석이 발견됐답니다. 근데 그걸 그 하나로 고고학자들이 엄청난 많은 이제 발견들을 이렇게 성과들을 얻어내요. 그 하나 단서로 고고학자들이 누군가의 보살핌과 먹을 것을 구해준 나눔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그러면 동물은 다리뼈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정글의 세계에서는 야생의 세계에서는 그냥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뼈가 붙을 새가 없죠. 근데 인간이 10만 년 전에 다리뼈가 붙었다? 그건 누군가 자녀가 됐든 아니면 공동체가 됐든 그 사람을 대신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돌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인간성의 탄생, 인류 문명의 시작이 바로 약자에 대한 보살핌과 나눔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 약자들을 배려하고, 아니면 우리가 양육강식처럼 정글처럼 인간도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도 존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배려가 공정무역의 가치고 또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공정무역이 지금 제가 맡고 있기도 하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중동 지역 이스라엘 하마스 또는 헤즈볼라 이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데가 전쟁으로 아주 아부귀환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구촌의 평화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남북 간의 평화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 이제 전쟁이나 이런 굶주림이나 질병이나 이런 게 저는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심해져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21세기에도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것은 모래성이고 물거품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도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희망하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그것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먹거리를 만들고, 누군가는 살아갈 집을 짓고, 누군가는 옷을 만들고, 누군가는 생활용품을 만들고, 누군가는 가사노동을 합니다. 이렇듯 각자의 자리에서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세상은
공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해지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10월 11일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기도 맞습니다. 네,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이 있는 날입니다. 이 포트나잇 개막식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없이 평화롭고 욕심 없이 공정하게 모두가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